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염려하며 걱정하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지켜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 모든 마음속에 흐르는 기독교의 입국론, 기독정신에 의해서 나라가 다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 혁명하라 이것을 했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재명의 정치혁명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적인 논리가 대한민국에 맞는 정치혁명이 아닙니다. 바로 공산주의로 가자고 하는 정치혁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이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여기서 이재명의 경제혁명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서 제가 이걸 살펴보니까 진짜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머리부터 뼛속까지 이 공산주의 사상이 젖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면 공정경제 부분에서 경제혁명 가운데 첫 번째가 공정경제거든요. 공정경제에서 외치는 게 뭡니까? 재벌체제를 해체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 문제의 핵심은 재벌 권력이고 그들의 부와 기회의 독점, 불공정한 경제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경제 문제의 핵심이 재벌 권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의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능력별로 어떤 걸 갖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원의 공평한 배분 그리고 공정한 경쟁 등 성장 아닌 공정입니다. 성장이 아닌 공정.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들 걸 다 뺏어서 국가가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죠. 재벌 기업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대기업 지배구조를 공공화해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서 저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저들은 이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 경제가 아닌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내가 노력하고 그 사람의 탤런트대로 다 갖고, 근데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사회군 간에 5에서 8% 정도가 영세민이 있습니다. 그래 이때에 이것을 사회복지 구조로 해가지고 그들만 잘 낙수 효과로 돌아가게 하면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지금 공산국가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디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공동분배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가진 자들이 또 대기업들이 이런 것을 벌어서 자꾸 낙수 효과를 밑으로 흘려내려줘야 밑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되는 것이죠. 위에서 샘이 쏟아져 내려와서 밑에 큰 바다를 이루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밑에 물이 약간 지저분하고 제일 꼭대기에 있는 물이 막다구려서 그 물을 거기서부터 그냥 위에서부터 다 찾아가지고 위에서부터 나눠가지고 되면 중간에 샘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가 주장하는 거 보면 재벌과 고소득자에게 상속세 등 재벌과 이익을 억제시키고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는 것이죠. 공공화를 위해 노동자를 기업 경영에 참여시키고 노동조합을 강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죠. 노동자들에 의해서, 영세민들에 의해서 이제 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 보면 재벌 체제를 해체하면 경제 생태계의 건강성이 회복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대기업들을 우리가 해체시키면 어떤 결과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한민국의 경제가 공공화돼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가 다 주도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모든 발상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공산주의의 경제 이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아시아 쪽에서요, 미국과 함께 이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고 최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아시아 쪽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잘 삽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지금 10대국 안에 들어왔잖아요. 세계에. 그리고 국방력이 5위 안에, 5위까지 들어와 있잖아요. 아시아에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전쟁의 폐해로 있었던 이 나라가 그 우리나라가 어디하고 똑같은 나라를 이끌어 왔습니까? 미국 아닙니까? 미국. 미국의 건국 이념과 우리의 건국 이념이 거의 같습니다. 왜? 이승만이가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건국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십시다. 내 좋은 걸 가지면 자식에게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남에게 공동으로 나눠주고 싶습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가정을 파괴하는 이유가 자본주의가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칼 마르크스는 일부 일처제는 촌충이다. 기생충과 같은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가정을 붕괴시키는 사람들이고 동성애를 주장하고 있는 이유가 이 공산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가정의 윤리와 도덕을 다 파괴시켜서 나라의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는 게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도 붕괴하고 교회도 파괴하고 그리고 기업들도 다 망가뜨리고, 예?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다 빼앗아 버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이를 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냉정하게 여러분들이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두 번째로 주장하는 경제정책의 이재명의 경제혁명에서 두 번째 주장하는 게 뭐냐? 노동소득입니다. 이 공산주의하고 똑같죠? 동일노동, 동일임금.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임금 받고. 아니 기술직에 있는 사람 있고 농사 짓는 데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일에 따라 능력이 달라요. 밤새워 가면서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연구하고 나갈 때는요. 밤 안 자고 그 집중하기 위해서 그게 그냥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러다가 떡 요 시간까지만 해. 멈춰. 그리고 내일 가서 다시 일해. 그리고 임금은 똑같아. 누가 일합니까? 누가 좋은 걸 개발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게 말만 그렇듯하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노동소득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일한 만큼 돌려받는 사회라는 것인데 이게 이론상으로 그럴듯해 보이죠. 그러나 이것이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시장의 이익을 대기업이 독점하고 노동자와 서민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성장하면서 어려워졌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공장 다니던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실습을 위해서 대우전자에 갔는데 그때의 임금이라고 그래야 10원 정도 받았어요. 그 밤새 일하고 위험한 사고도 많이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기업을 위해 노동자를 괴롭히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게 기업이 성장할수록 우리에겐 그만큼의 그 낙수 효과가 크게 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노동자의 몫이 느는 거고 그리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주적 권력이 국민의힘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문재인이 때 이 나라에 필요 없는 공무원을 그렇게 많이 늘린 겁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이게 노동 경제 정책이에요. 자본주의 대안으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육성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오고 위원회가 많이 생겨가지고 말이죠.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그냥 빨대 꽂아놓고 빨아먹은 게 아닙니까? 에? 아니 솔직한 얘기로 교육청에도 가보면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일노동 저임금의 비정규직만 양성하고 있다 그러는데 진짜 비정규직을 많이 양성한 게
이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실질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길거리에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양성해낸 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하여튼 자신들이 일을 저려놓고 뒤집어 씌우는 이 새빨간 거짓말만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당을 보여주고 있는 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재명이가 쓴 이 이재명 대한민국을 혁명하라는 이 책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은 공산화시키겠다고 하는 내용이 여기 그대로 있어요. 이것도요, 감춰놓은 거 나중에 제가 이거 찾아낸 거거든. 그리고 원전 그다음에 경제혁명에서 우리나라의 그 에너지 정책 있잖아요. 물론 그 위에 농업 정책도 있어요. 농업 정책에 보면은 그 농업 정책에서는 그 농업을 전략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이 노동정책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지금 이게 보면 완전히 이게 꼭 우리나라의 그 미개한 사회에 노동자들이 살아야 하는 그때 같이 농사를 지어야 된다. 지금이 IT 시대고 지금이 그 AI 시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을 뭐 도입을 해야 되고 쌀도 기본으로 사줘야 되고 그래서 이게 국가가 다 농토까지도 다 장악하게 되고 그 생산성까지도 국가가 다 책임지고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도대체 이 나라의 시장 경제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계속 쌀 농사만 짓게 되면 그 쌀을 다 국가가 사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혜롭게 모든 걸 안정하게 선도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뭔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냥 무조건 경제를 다 하면서 노동정책도 그렇게 하겠다 또는 이 농업정책도 국가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농지까지도 국가가 다 장악해가지고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법까지 다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에너지 정책이 나오는데요. 이 에너지 정책에 보면 원전 제로 시대라는 거예요. 원전. 북핵 위협보다 원전이 더 위협하다고 하면서 지금 중국에서 다 갖고 왔죠. 중국에서 그 뭐 전기 판넬이라든지 풍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모습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전기를 지금 이게 행할 수 없어요. 세계가 다 지금 원자력 발전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개발한 이 소형 원자력 발전소 SMRT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세계가 굉장히 안정성 있고 부러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좋은 것들은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뭐 이 나라를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라는 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어야만 자기가 통치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서민들이 많아지게 하는 정책을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전은 결코 값싼 에너지가 아니고 비싸고 매우 위험한 에너지라고 그렇게 우기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돌아갑니까? 이게 원전으로 가지 않고는 절대 우리의 지금 이 시대 더군다나 AI 시대는 전기가 엄청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이런 때에 전기가 부족하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낙후된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내일을 생각하지 못해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내일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그냥 지금 당장 국민들을 속여가지고 말이야. 뭔가 좀 지금 정책을 반대로 가가지고 공산화를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전기요금 누진제로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재벌 뱃속을 채워주고 있다. 아니 그래가지고 그 전기세를 안 올리고 국가 한전이 빚더미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많은 문재인 때 한전의 빚이 얼마입니까? 엄청난 빚을 져놓고 그거 지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한전의 노동자들에 의해서 지금도 보면 아주 엉망이에요, 엉망. 제가 한전에 계신 감사를 하는 분에게 만나보면 정말 이 한전이 심각합니다. 지금 아직도 이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나라가 정상화로 간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하나 개혁하고 새롭게 하려고 그러면 다 못하게 막아버리는 게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이재명을 통해서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하는 데서 보면 복지혁명, 이재명의 복지혁명 이게 있거든요. 여기 보면 첫 번째가 기본소득이에요. 복지로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주자는 겁니다. 복지로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서 멈춰가는 경제가 선순환으로 흐르게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돈을 주면 그 돈이 돌아서 다시 돌아온다고요. 이게 복지로 국민의 주머니를 채워서 멈춰가는 경제가 선순환으로 흐른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제 이 문재인이 때 실패한 그러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심각한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이 기본소득이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기업이 활성화가 되어져서 움직여야 되는데 복지로 나눠주면 나라 경제가 써요. 그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요. 그 돈은. 아니 복지로 나눠줄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재벌 해체하고 재벌 거 가진 자 거 다 뺏어서 공공화 시켜가지고 나눠주겠다 하는데 첫 번째 나눠줬다고 합시다. 이 전기도 에너지가 발전소에서 계속 들어와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여기서 전기 켜가지고 이 전기가 자력 발전이 돼서 계속 움직여집니까 이게? 예? 이게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죠. 발전소에서 계속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암페어가 들어와야 되는 거라고요. 한 번 주면 거기서 이게 선순환이 돼가지고 계속 전기가 들어온다면 뭐 하는데 발전소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얼마나 엉터리 같은 거예요.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복지로 나눠주냐고요. 복지는 그럼 돈이 어디서 생기냐고. 경제는 다 마모되고 있는 기업들 거 다 뺏어서 나눠줘 버리면 그 돈이 정상으로 돌아간다고요? 누군가가 또 기업을 하려면 기업 뺏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이걸 운영하냐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조세와 복지 등이 강자 위주로 왜곡되어 있어 보편적 복지가 안 되고 있다. 있는 자거 다 뺏겠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재벌만 잘 사는 나라, 가진 자들만 잘 사는 나라입니까? 제가 보기엔요. 제가 이 기업하는 분들은 그 생각하고 미래를 하는 게 그 육체의 노동만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 노동이 더 큰 겁니다.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밑에 부교역자들이 있어요. 부목사들이 생각하는 거고 담임 목사가 생각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서 시키는 거 일하는 사람만 노동이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이걸 생산성 있게 만들어내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어디로 수출할 것이며 어떤 물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또 다시 신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신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고 투자하고 또 연구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은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머리에는 똥만 들어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볼 줄 알지 그 이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그 기업인들의 수고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그게 그만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고 그만큼 재생산을 위해서 돈을 놓고 다시 투자할 때 투자하고 몇 번이고 실패하면 또 실패하면 될 때까지 그걸 만들고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보면 옛날 그 전화기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대한민국 망했죠. 이런 핸드폰이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마트폰 이거 싸워서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 지금 하는 얘기가 성남시장 당시 청년 배당 정책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주장하잖아요. 100만 원씩 주자 이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시가 빚더미 앉아있고 당신은 말이야 그 뭐 해안동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돈을 다 누가 가져갔냐고. 이게 공산주의자들만 몇 프로만 잘 사는 거예요. 중국도 14억 중에 1억인 공산당들만 잘 사는 거예요. 13억은 다 굶주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들이 공공의료, 복지로 국민의 주머니를 채우자고 하는데 거기서 대한민국은 공공의료가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니 넉넉한 국민들만 의료 혜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서. 불평등한 의료 혜택은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고 민간 보험사에 배만 불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를 알면 두 가지를 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좀 중국인들만 1년에 한 번씩 건강보험 허게하고 혜택 주고 그럽니까? 역차별하게? 국민의 세금으로 4대강 자원외교, 창조경제 등 엉뚱한 곳에 지출할 의료 불평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4대강 만들고 나서 이 나라에 홍수 재난이 있었습니까? 4대강을 거부했던 전라도 지역만 그 홍수 사건 나고 가뭄이 오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4대강 해가지고 문제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불평등한 거 발생했다, 이런 건 다 거짓말이라고요. 성남의 시립의료 완공으로 의료 불평등이 해결됐다고요? 아이 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화 통일, 평화혁명을, 이재명의 평화혁명, 그걸 위해서 더러운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이 막강한 군사력 위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비굴되게 사람이 비굴하게 살면서 약하면서 그 밑에 굴종하고 들어가면서 평화가 이기는 거라고요?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북한을 이기려고 하는 게, 북한을 능가할 수 있는 국방력을 가져야 전쟁이 없는 겁니다. 힘센 사람하고는 약한 자가 싸우지 않습니다. 비슷한 동료끼리 싸우는 겁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쌓은 평화통일의 공든탑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나락으로 떨어뜨렸다고 그러는데, 이게 무슨 평화통일입니까? 김대중 노무현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말이죠, 완전히 종북 아닙니까? 종북. 북한의 종이 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뭘 동등한 겁니까? 이런 모든 것을 보면 나라에 엉망으로 만들어버렸고, 거기다가 선택적 모병제, 복무기간 10개월로 하고 선택적으로 하자. 지금 모든 것이 첨단화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군인들 훈련 제대로 했습니까?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하고요.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방력이 약화되어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나라의 이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이게 한미를 강화시키고 하면서 나라가 그나마 제대로 이게 안정화된 건데, 이때 친중 세력들이 들고 일어나는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한미관계, 미국에 의존하지 말고 당당하게 하자, 당당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까지 기득권 세력은 강대국 의존해 그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을 위협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그랬다. 미군은 더 이상 북한의 침략을 막는 북배기 군대가 아니고 이제 미군 철수시켜야 된다. 이러면서 한미동맹 종속관계라고 하면서 탈피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미국의 그 스위프트 코드 있죠. 스위프트 코드. 은행 코드입니다. 이 국제 해외 송금 시 필요한 은행 식별 고유 코드죠. 이 코드는 미국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거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무역 거래가 안 돼. 은행 거래를 못 합니다. 은행 코드 4자리, 국가번호 2자리, 소재가 2자리, 지정 코드가 3자리. 그래서 11자리의 이 코드 번호가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서 세계 경제에 돈을 붙이고 뭐 하는 거거든요. 미국에서 이 스위프트 코드를 열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는 무역을 할 수가 없어요. 은행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누가 어디서 빼서 어디로 보내고 있는 건 미국에서 다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북한으로 돈 보내는 거 다 읽고 있는 거고요. 문재인이, 김대중이가 보내는 거 다 잡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스위프트 코드가 다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무역 거래합니까? 미국 말로 그렇게 쉽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종북몰이를 하고 나는 북한 체제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면서 전부 다 종북 세력 앞에 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재명이가 북한의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다고 북한의 김일성을 그렇게 칭송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이나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게 비판적으로 대하면서 그리고 간첩인 통일당, 통진당 이런 사람들을 다 억울한 종북몰이로 당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북한의 김정일이라든지 이런 김일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칭송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혁명하라 이 책을 보게 되면 지금 이것이 저분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저 사람이 대통령 안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속지 맙시다. 우리가요 몰라서 속은 거지 알고 나면 아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오늘 장학일 TV 여러분 즐겨 시청해 주시면서 다 이런 걸 알고서 좀 정치든 뭐든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여러분들이 꼭 좀 적어 올려주시고요. 제가 10,000뷰가 넘어가면 구독자 많이 넘어가면 제가 현장에서도 한번 이렇게 같이 인터뷰하고 또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이런 문제 좀 다뤄주세요 라고 올려주시면 글을 많이 써주세요. 댓글을 많이 써주시면 그런 걸 가지고 같이 토론도 하고 제가 준비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좋은 장학일 TV에 오셔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